안녕하세요, 체이노TV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야외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낯익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 사람은 누구야? 인물은 참 좋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경기도 민선 7기 초대 대변인을 했고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곳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김용 예비후보시군요. 그렇습니다. 무협지 쓰신 분은 아니시죠? 무협지 쓰신 분, 그리고 또 세계은행 총재 김용님, 귀순용사 김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하는데 이 대변인 할 때는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후보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김용 인물 검색 1등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국회의원 김용이라는 이름을 만드시고자 이번에 분당갑 예비후보 출마를 하셨죠. 근데 지금 선거운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니요, 제가 부른 적은 없고 막 들이닥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는 후보 막지 않고 가는 후보 말리지 않는 체이노TV입니다. 이 체이노TV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싶으신 민주당 예비 후보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들이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회와 공간이 열립니다.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절대 완전히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대면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 선거 운동이라는 게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고 교감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으면 사람이 마음이가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SNS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예비 후보에서 현역이 아닌 도전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거라는 게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휴대폰 하나를 사도 부품을 다 뜯어보고 종합 비교 분석하기에는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선거에서도 그렇고 개인 소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협지 작가로는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곳 이제 분당갑에서 제가 20대 총선 직전에 지역위원장 그 직무대행을 1년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성남시의회에서 제가 재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경기도 대변인을 하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있으면은 그걸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죠? 이제 저희가 예비 후보끼리 최종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일반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이 결정되는데 50%는 권리당원, 그다음에 50%는 일반 여론조사. 그래서 그 공의로운 여론조사를 꼭 좀 들어주시면은, 그리고 이게 정치가 내 생활을 바꾸는 거니까 거기 좀 참여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2번 해야 알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02로 옵니다. 전화번호가 02 02 서울 서울 전화번호. 시작되는 번호를 스팸이나 이상한 번호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민주당의 선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1차 심사를 거쳐서 현역인 이 지역의 김병관 우리 의원님과 그다음에 저 김병관 의원님과 저하고 둘이 두 사람이에요? 최종 경선을 펼칩니다.
김병관 의원님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김병관 의원님도 한번 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경선으로 결정되는 것은 원래 단수 후보가 이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깜냥하기로는 그 두 분의 인지도와 여론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경선으로 가는 것 같다고 제가 예, 추측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예. 예. 당이 그 경선에 후보를 뽑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적합도, 그다음에 지역 활동, 뭐 도덕성, 기여도 이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단수를 할 수도 있고 경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분당 갑 지역 같은 경우는 김병관 의원과 김용 저 이렇게 경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지도가 별로 나쁘지 않다는 아까의 말씀이 뻥이 아니시군요. 그 경선으로 된 걸 보니까. 자, 그런 경쟁은 경쟁인데 24일부터 26일까지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02로 걸려오는 전화요. 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이 시의원 네. 2번 하셨고 또 경기도 대변인 네. 하셨는데 이 총선에 선거에 중앙 정치에 도전장을 내미신 건데 포부와 비전이 내가 김용이니까 가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예.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굴로 뽑으면 판단이 뭐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니까. 네. 네. 이제 제가 2010년 바로 이곳이죠. 분당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얼떨결에 정치를 하는데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이곳 분당갑 지역이 정말 이 야당의 서러움이 어마어마했죠. 뭐 선배님들 말씀으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가 민주당원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중선거구제 2명의 이 시원을 뽑았는데 둘 다 당시 한나라당이 될 정도로 예, 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환경이. 근데 제가 나가서 2010년도에 제일 보수적이라는 그 임해동 지역에서 예.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오. 예. 그리고 대단하신데요? 14년도에 재선도 제가 1등으로 하면서 정말 지역분들하고 많은 지방자치 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성남에서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만드는 이러한 청년 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복지 시리즈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 계실 때 예, 같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숫자 많은 야당이 늘 발목을 잡았죠. 제가 이제 앞선에서 돌파하면서 했고 경기도 가서도 정말 그 대한민국의 나비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술실 CCTV를 갖다가 개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청정계곡을 갖다가 아무도 못했던 거, 이거를 그렇죠. 갖다가 그거는 이제 정비했던 많은 거. 분들이 박수를 예, 보내는 또 부분이죠. 청년 기본소득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못한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느껴서 제가 10년 이상 하면서 제가 국회 가서 그런 제가 좀 힘이 돼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돌파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작년도에 하고 예. 경기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에서 그 300인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시면 대변인도 이제 날아갔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도 안 되면은 제가 최종 경선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떨어지면은 제가 정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이 이번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겠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또 막히면 또 다음 일을 찾고 그런 거죠. 결과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김용 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보고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보게 만들겠다. 뭐 그런 김용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생각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우리 사회의 이 구조 자체를 갖다가 좀 빨리 좀 이렇게 바꿔야 될 시간이 지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자본과 그다음에 경쟁과
흔히 성공하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회를 갖다가 꿈꾸게 만들고 그거를 영웅시하는데 이거 저는 탈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영웅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 업계 우리 자본 최현우 선생님 돈을 많이 같은 벌고 경우는, 나 잘 먹고 잘 아니, 살고 이름 날려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살면서 너무 피곤하죠. 아니 근데 우리 최 선생님과 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널리 퍼뜨리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그러한 존재시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저는 조금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좀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좀 약자에게 더 좀 이렇게 격부를 주는 이런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갖다 만들어가야 한다.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그다음에 우리가 늘 선진국의 사례로 드는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시스템이 안착된 사회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가령 동의하실 거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은 이제 분당갑이라는 데가 뭐 교통, 환경, 주택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건강 주치라는 이런 그 공약을 1호 공약을 내놨는데 마음건강 주치 이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요새는 많은 학생들이 심적으로 방황하고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최고 수준일 정도로 이렇게 사회에 이런 아픈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되는 이러한 사회 이거를 제가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선진국형 공약인데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도전장을 던지는 분들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는 정치인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의 1호 공약이나 주요 공약을 내세우기가 십상인데 제가 약간 놀랐어요. 마음 건강 주치의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치의가 생기는 건가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한 거는 아동 청소년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거기부터 중장년 그다음에 노인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회 문제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전 국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그 장관직이 신설됐어요. 외로움 장관? 외로움 장관. 고독 전담 그렇죠. 장관이네요. 고독 전담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고 예방하는 이런 국가 공무원직을 신설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큰 의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말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존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시고 특히 이 분당 지역은 상당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또 경쟁도 심하고 저도 뭐 이곳 주민으로서 초등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분당 주민들은 알아요, 사실. 그 중앙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정신 건강을 어른들이 사회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몇 년에 1년에 몇 번씩 분당 주민들이 겪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면 뭐해요. 또 돈을 많이 벌면 뭐고 사람의 건강, 자기 삶의 행복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착목하셨다니 저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시고요.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국회에 가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호 공약은 우리 요즘에 조기 퇴직자 그다음에 연령층이 계속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신중 장년들 이제 이분들이 인생 이모작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약도 냈는데 사실은 이건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좀 마음을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주거와 교육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음건강 주치가 일부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러한 교육 문제의 해법은 아니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이
굉장히 우리가 경쟁 입시 위주의 경쟁. 뭐 우리 그 최 선생님이나 저나 옛날에 했던 공부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그 암기식, 그다음에 주입식, 그다음에 학원 다니고 그 24시간 매몰되는 그 시간에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다가 AI라든가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창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를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는 거. 그러려면 그러면 들어가시면 교육위 쪽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군데 뭐 교육위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토위도 들어가고 싶고 경기도에서 광역행정하면서 그 안행위도 들어가고 싶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문제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남은 4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옆으로 예. 튀면 죄송한데 그 어쨌든 돼야 되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뭐해? 네. 이런 훌륭한 얘기를 방해하는 도구 사운드가 아마 저쪽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과거통합당 공작이 아닐까.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조용해졌군요. 네, 그래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근데 이 네. 분당 갑의 선거 구도 분위기가 네. 여기가 원래 민주당 쪽이 수월한 곳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난 총선의 신승이었죠, 그죠? 네. 그 사실 또 약간 깜짝 놀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 본선에서, 그죠? 본선에서 민주당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마 그 생각밖에 안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공약 말씀하셔도 네. 별로 저기 유심히 안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가만히 있어 보자. 누구를 해야 이 본선에서 그 저쪽 미래통합당, 과거통 합친당을 네. 이길 것인가? 네. 후보님께서는 그 당 표현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도 되니까 예. 미래통통당, 과거통 합친당한테 이 지역을 뺏기면 이 지역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민심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 봤을 때 본인이 네. 우리 김용 후보께서 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바로 이곳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보수정의원에서 1등 당선된 그 원동력이 사실은 제가 실천하고 행동했던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 수서관 그 상부에 공원을 만든 일이 있는데 그게 10년 동안 여기서 그 당시에 3선을 했던 국회의원 고은길 국회의원 예. 원께서 공약만 하고 지키질 않았던 저기 건데 분당 수서고속도로 예, 일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죠. 지금 덮고 있는. 거기 이제 공원을 만드는데 이게 만들어서 이 분당 판교를 갖다 하나로 엮고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를 갖다 하나로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일,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뭐 청년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성남형 창의 교육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전부 몸소 앞서서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대한 기억하고 계시는. 저는 충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또 판교의 운중물류 같은 경우는 제가 남경필지사하고 싸워가지고 그 막아냈거든요. 운중물류 들어오려고 철회시켰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 앞장서가지고 주민들하고 철회시켰고 또 바로 이곳 서현동에서 법무부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죠. 예. 보호관찰소를 갖다가 기습 이전하고 하려고 그랬을 때 제가 또 학부모분들하고 앞장서서 싸우면서 제 진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김용하면은 실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사람, 그리고 제가 경기도 가서 또 컸습니다 많이. 원래 크셨어요. 원래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진심으로 제 그 강점과 그리고 정면 돌파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 분당갑에서 지금 이제 미래 통합당 후보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1대1로 놓고 봤을 때 그 경쟁력은 제가 가장 앞서지 않는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안 앉아 있는 의원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책상 앞에 안 앉아 있고 목소리가 필요한 곳,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예.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네. 행동이 필요할 때 행동했었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예. 해오셨다는 말씀이고 또 그걸 사람들이 잊고 있지 않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많이 실천한 것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활동해오고 실천해온 것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단기적인 전국의 네. 민심 변동이라는 널뛰기 민심과 무관하게 중심에서 딱 그래도 김용이라는 사람을 내가 쭉 봤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김용이라는 사람을 찍어주고 싶다 이런 중심 상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김용 후보의 특이점, 특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분당 갑 지역에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지금 제가 이제 현장을 2달 이상 뛰어다니고 있는데 다소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들 거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네. 심상치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쟤네들 저쪽에 죄송합니다. 이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미래 통합 교묘하게 이걸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통합됐다 이 프레임으로 그다음에 저희는 그 공천이라든가 그 최근에 뭐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강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닌 거를 분명하게 아니면서 우리 비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통합한 다음에 괜히 1시간 운동할 걸 2시간 운동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최근에는 아침에 보이지도 않다가 요새는 아침에 뭐 여기저기서 그냥 이 분홍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출몰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다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더 크게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야권 심판 이걸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그 미래 20년 30년 집권 정당을 위해서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도민환원이라고 아주 많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우리 선거 전략에서도 대한민국의 비전 국민환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정책들을 갖다가 국민환원의 밑에다가 엮어주면은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함께 그거를 나누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략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선을 통과하면은 한번 과감하게 이러한 전략을 당에다가 강하게 좀 얘기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와 미래를 너끈하게 네. 책임질 안정감 있는 예. 그런 집권 여당 그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을 잘 인지하고 있는 어른스러운 정당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경기도 살림살이를 현 민주당에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안정감 있게 또 새로운 정책을 해내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간을 또 몇 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민선 7기 경기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 좀 넘고 넘었죠. 있죠. 작년에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분포가 쫙 나오는데 경기도에 대한 특히 이 경기도의 그 행정, 그다음에 그 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뤘던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해답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국민들 삶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국민환원으로 가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꾸준히 보여준다면은 뭐 미래 통합당이건 뭐 저는 새로운 어쩌고 당이건 간에 정말 차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국민들이 확신하고 정말 품어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왕성문 깔아놓고 예, 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마음만 그렇지 네네. 주관적인 제 개인 생각이 항상 들어가는데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네. 아까 제가 살짝 만들어 드린 거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는 네. 후보 발로 뛰는 예. 너무 좀 흔한 것 같은데 발로 뛰는 코빼기가 잘 보이는 후보. 코빼기 보이는 후보예요. 이거 한번 하세요. 좋습니다. 코빼기 코. 코빼기도 안 보이는 네. 정치인이 아니고 필요할 때 네. 보고 싶을 때 그가 필요할 때 코빼기가 항상 보이는 정치인 꼭 예.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예, 꼭 코빼기 보이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저 바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이 정도로 네네. 또 미진한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번에 또 네. 출연하셨어 말씀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감사합니다. 싶고요. 예. 민주당의 다른 후보님들도 이 플라자, 이 플랫폼 이용하실 분은 꼭 연락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애청자님들께 인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02로 걸려오는 전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